안녕하세요. 미국주식 훌륭하다 미래입니다. 오늘 미증시는 다우만 0.71 오르고 S&P 500은 0.06, 나스닥은 1.22 빠졌습니다. 제가 증시를 받쳐야 한다고 말씀드린 금융주들이 그래도 나쁘지 않게 흘러온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요. 과입자가 감소했다는 이야기에 폭락을 했습니다. 가입자 감소에서는 리오프닝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요. 야외 활동으로 가입 취소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로 러시아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부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여야 해서 그게 넷플릭스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수혜주라면 수혜주였기 때문에 코로나가 종식돼가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지금에서는 주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넷플릭스의 어닝 이야기는 지난 영상들에서 몇 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루머적인 부분이었긴 하지만 기관들이 넷플릭스를 죽일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주가가 비싸다라는 말은 계속 흘러나왔었고요. 어느 종목에 대한 주가가 비싸다라는 것은 종종 나오는데 죽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잘 나오는 것이 아닌데 이번에 넷플릭스 죽일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루머는 루머일 뿐 우선 넘겼는데 생각보다 하락이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루머들이 꽤나 맞았었는데요. 이번에도 넷플릭스로 나온 이야기가 얼추 그렇게 흘러가는 모습이 나와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다른 스트리밍 업체들이 같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넷플릭스를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는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하는 게 이 종목을 계속 가져갈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가져갈 게 아니라면 굳이 이곳에 물을 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은 벌어졌기 때문에 넷플릭스를 가지고 있는 현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 사고 싶은 종목이 생긴다, 좋은 자리가 왔다 하면 매수할 종목의 개수를 결정하시고 주가를 계산해서 정확히 얼마가 필요한지 판단을 하신 후에 딱 맞게 손절을 하고 매수하려고 하는 종목으로 현금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매수하려는 종목에 새로운 현금을 쓰실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그 종목을 매수한다는 것은 앞으로 상승여력이 나올 것이라는 판단으로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종목의 상승으로 넷플릭스의 마이너스를 상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넷플릭스의 상황은 하락이 너무 커서 장기 투자라는 명분으로 끌고 가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타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심스럽고요.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는 400불까지 가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평단이 400불 이상에 있으신 분들에게 손절을 추천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하나의 운영 방법이니까요. 내가 쓸 수 있는 현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래도 멘탈이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겪어본 일들이라 쉽지 않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에 생각해낸 운용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외편으로 스팟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 친구들에게 안 좋은 것들이 쉽게 노출이 되는 플랫폼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회사라도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심하게 정이 뚝 떨어집니다. 아이가 있는 아빠라서 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투자하는 회사는 건강한 회사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성인 영상이나 심각한 폭력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정이 뚝 떨어집니다. 요즘 와이프가 소개해줘서 스팟을 사용을 하는데요. 보니까 유튜브나 그 외에 음악이나 영상을 제공하는 사이트의 내용들을 끌어와서 서비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HOT를 검색을 했는데 노래는 안 나오고 이상한 영상들이 같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진짜로 눌러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놀라서 와, 어떻게 이런 상장된 회사가 이런 것을 아무렇지 않게 제공을 하고 있는 거지? 생각이 들면서 진짜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스팟은 하락할 때쯤에 옵션 푼만 잡아서 수익을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팟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오늘 금리는 조금 빠졌는데요.
3%가 저항일 거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 연은총재가 중립 금리까지 빨리 올려야 한다고 했고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은 2.5%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이 집세, 음식, 연료에 상승하는 비용을 소득이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고 하면서 기업들은 가격이 계속 오르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어서 걱정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걱정입니다. 에반스 총재도 2.5% 이야기를 했고요. 블러드만 3.5%인데 대부분은 2.5%로 생각을 하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가파르게 하는 긴축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베이지북에서는 미국 경제는 4월 중순까지 완만한 속도로 성장을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장은 돈 푼 것으로 성장해온 부분이고요. 기업들이 한동안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게 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공급망 문제.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증시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말하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서 할 말도 없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내용이 없었을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그렇지만 국민들도 압박을 받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번 분기가 인플레이션 정점인 것 같고 내년도까지 꾸준히 하락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콧방귀가 껴지는 부분입니다. 사실 인플레이션 지금 정점일 수 있겠다라는 느낌. 이유는 물가가 오른 것에 화는 나지만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아직은 아주 조금씩 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같은 일을 하는 분들이 더 잘 알거든요. 아주 조금씩 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확 티나게 더 올리면 정말 난감할 수 있거든요. 공급망 해결되기 전까지는 물가 하락은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큽니다. 오늘 반도체는 상승하다가도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ASML에서 장비 수요 주문이 늘어나서 공급보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 아쉽지만 다 뱉어내고 마감을 하였습니다. 엔비디아도 보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도 초반에 상승하는 척 하다가 다시 하락 전환을 하고 마감을 하였고요. 그 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MD도 하락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반도체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업 실적 발표가 남아서 그 기점으로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횡보를 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증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테슬라 실적 잘 나왔습니다. 매출이 187억 이상인데 예상이 178억 달러였고요. 주당 순이익도 예상이 2.26달러인데 3.22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외에서 상승을 하였습니다. 조금 아쉬운 건 주가의 흐름인데요. 잘 나온 만큼 쭉 발산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1030 부근에 있습니다. 1020 부근이 중요 저항선이자 지지선이라서 이곳으로 하락하지 않고 상승해 준다면 향후 1100불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증시의 긍정적인 부분은 오늘 P&G도 실적 발표에 있었는데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고점에 다가가고 있는데요. 고점을 탈환하게 된다면 우선 증시 폭락은 없다라고 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코 같은 경우도 고점을 탈환을 하고 눌림도 주었지만 갭상까지 해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시로만 해석을 한다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시 폭락은 없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올 수 있는 게 섹터 로테이션이다 라고 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S&P는 51선을 지나서 200일선에 도달을 했고요. 나스닥은 51선을 여러 번 맞고 지금 장 시작을 51선에서 약간 떨어져서 했습니다. 차트로만 해석하자면 아쉽지만 나스닥은 올라가고 싶어 하지 않은데 S&P가 야 빨리 와 그냥 와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한동안은 어수선한 장이 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닝 시즌이라 좋은 실적 발표만 지속된다면 추가적 증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S&P가 200일선 위로 안착해 줘서 내려오지 않는다면 나스닥도 51선 위로 올라갈 수 있어서 나스닥이 상승 여력을 갖게 되고 증시는 상승할 여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S&P는 4478부근 200일선, 나스닥은 14300부근
51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로는 러시아 쪽에서 우크라이나 쪽에 서신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평화 협상으로 보이는데 그 외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오늘 테슬라로 증시가 좌지우지 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좋은 실적 발표로 증시에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넷플릭스의 폭락 때문에 더욱더 테슬라 실적 발표의 중요도가 올라간 상태였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은행주도 상승이 출현하고 있고 반도체는 조금 아쉽지만 이런 분위기로 증시가 흘러간다면 반도체도 다시 상승 전환하는 시기가 올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은 타겟이나 코스코, P&G, CVS 이런 쪽으로 상승이 출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영향이기도 하겠죠. 소비자에게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한동안은 이런 섹터들이 빅테크 우량주, 성장주들을 받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폭락은 없다. 테슬라 때문에 그래도 내일 증시는 괜찮을 거라 기대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미주일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